한 주간의 부동산 시황을 알아보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간. 오늘 이 시간은요, 11월 29일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과 수도권 현황인데요. 지난 몇 주 동안의 분위기, 한마디로 말하면은 관망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의 부동산 매매가 상승률입니다. 이번 주 0.14, 지난주와 비교해 보면은 지난주 0.15니까 0.14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자, 그리고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전세가 상승률 역시 0.15에서 0.14로 소폭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매매가 상승률 보게 되면은 지난주 0.19에서 0.15로 역시 소폭 하락한 모습, 전세가 역시 0.14에서 0.11로 소폭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는요, 0.28에서 이번 주 0.29로 소폭이나마 상승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전세 가격의 상승률은 이번 주 조금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비교해서 소폭 하락한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표현하자 보면 이게 소폭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승률 자체는 여전히 0.14, 0.15, 0.29로 이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높은 상승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경기의 높은 상승률에서 어느 정도 심리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현재 앞으로의 분위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한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매매가 상승률 자체는 소폭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 지금 현재는 상승이 어느 정도 주춤한 가운데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주의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지역별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노도광 지역하고 마용성광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매매가 상승률 보게 되면은요, 강북, 노원, 도봉, 노원구가 조금 0.09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강북구와 도봉구가 0.18, 0.19로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전세 가격은 강북구가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4주간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강북구가 이번 주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 지역 모두 0.6에서 0.4, 0.5대로 상승세는 그리 크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마용성광 지역 같은 경우는요, 다른 지역도 역시 마포, 성동, 광진 지역, 노도광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용산구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네요. 노도광, 마용성광과 비교했을 때 1.22의 상승률,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 용산구 역시 0.22로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타 강북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기타 강북 지역, 자,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지역도 최근 한 달간의 모습은 0.5에서 0.7대의 모습,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중랑구 역시 0.82. 자,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은요, 은평, 종로, 그리고 중랑구, 이 지역이 움직임이 소폭이나마, 이어지고 있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강북 지역의 움직임은 조금 소폭, 주춤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중에서 도드라지는 지역은 용산구 지역이다. 조금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로 그 지역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남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까지 이 지역에서 상승세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 강서구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요. 이번 주 보시는 것처럼 상승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로구가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구로구 매매가 상승률 0.31, 전세가 상승률 0.32로 현재 이번 주 들어서는 구로구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한 달간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이 지역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자, 그리고 그동안 보셨던 노도광의 상승세, 마용성광의 상승세, 그 다음에 기타 강북의 상승세랑 비교해보면 약간 서부 지역이 그나마 좀 높은 지역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여기에 강남권의 상승률입니다. 자,
금방 말씀을 드릴 때 강남 서부 지역의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강남권의 상승세가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초구가 1.14로요. 최근 한 달간 상승세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가 뒤를 잇고 그 다음에는 동작구가 그 뒤를 잇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강남권 전 지역, 강남 4구라고 하는 말하는 지역에서 강동구를 제외하고 동작구가 추가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지역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아마도 이 지역의 그 멸실로 인한 그 이주 그런 것들이 동작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서울에서는 지금 예전과 다른 모습, 지난 몇 개월과는 좀 다른 모습인 중심 지역의 상승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생각해보면 대출 규제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의 워낙 높은 가격대라서 대출 규제에 영향이 없는 지역들은 그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소폭이나마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야 되는 서울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이번 주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서북부 지역인데요. 지난주까지 가장 강했던 모습 양주였습니다. 그런데 소폭이나마 이번 주 의정부가 앞서고 있죠. 자, 경기 서북부 지역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자, 한동안 강했던 동두천 지역, 규제 지역 이후에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의정부와 양주가 거의 뭐 양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파주가 소폭이나마 따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번 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의정부, 양주 역시 강한 모습에 파주가 따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파주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눈에 크게 띄진 않지만 덕양구 지역이 이번 주 매매가 상승률, 전세가 상승률 소폭이나마 서북부 지역에서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덕양구 지역의 가격을 좀 살펴보면서 의정부나 양주나 파주나 이쪽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서울에 가까운 덕양구 지역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자, 경기 동부 지역도요. 동부 지역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천의 상승세 가장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0.17로 조금 주춤한 모습이죠. 0.2가 넘어가면은 색깔이 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상승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0.17의 상승세, 전세가 0.13, 이천 지역의 움직임은 꽤 괜찮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뒤를 이어서 동부 지역에서는 남양주 지역이 이번 주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전세 가격 움직임 보이면서 지금 현재 이천과 남양주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남서부 지역입니다. 자, 경기 남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김포가 움직임이 강한 걸로 보여지지만 뭐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지역이 안산으로 나타나고 있죠. 안산 지역과 뭐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흥 지역이 최근 4주간 중에서 이번 주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 결국 이 지역에서도 순환매가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남서부, 서북부, 그다음에 동부 지역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서울보다는 그래도 경기도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경기 남부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제가 지금 색깔을 좀 강하게 표시를 못했네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은 과천이 가장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군포, 의왕의 모습. 역시 이번 주에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 가격대가 높은 지역들은 대출의 규제에 영향을 안 받는 분들이 선호도가 높은가요? 과천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안양 지역은 조금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경기 동남부 지역하고 이제 최남부 지역인데요. 경기 동남부 지역에서는 이번 주 당항구의 움직임이 가장 강한 모습.
자, 그런데 이번 주는 0.19의 상승률, 그리고 처인구가 두 번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처인구는 매매가 상승률도 0.2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지만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0.87로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또다시 매매로 전이가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흥구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용인 지역의 모습이 꿈틀꿈틀대는 듯한 느낌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성남 분당의 매매가도 0.25로 조금 올라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남부 지역은 경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승세는 높지는 않으나 그 중에서도 이번 주에는 수원 장안구의 모습이 강하지만 용인 지역의 움직임이 조금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최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평택, 오산, 안성 중에서는 평택의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천 지역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셨던 서울 지역보다 경기가 조금 더 상승세가 높고요. 그리고 이 경기 전체적인 지역보다는 인천의 상승세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주 중구의 상승세가 2.38로 가장 높으면서 이번 주 0.60 상당히 높죠.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입지가 좋은 지역인 연수구도 이번 주에 상당히 강한 모습 0.44니까요. 결국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상승세가 높은 곳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대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상승세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만한 지역들의 움직임이 조금 주춤하다라는 모습 두 번째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상당히 낮았던 곳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흐름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아주 뚜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이제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12월에 접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비수기라고 하는 특성과 지금 정부 쪽 그 여당과 야당 쪽에서 각종 부동산 대책, 부동산 관련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 대선과 맞물리면서 그래서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주춤한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지켜보면서 관망을 해보겠다라는 심리가 매우 강한 지금 한 주인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은 지금 약 한 4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한 흐름이 그동안의 지난 몇 년간의 상승 그 상황을 봤었을 때 보통 2, 3개월 정도까지는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규제 대책이 나왔을 때 한 2개월 정도 주춤했거나 3개월 정도 주춤했거나 이런 모습을 있었었고요. 이번에도 그런 모습에 대선이라고 하는 어떤 공약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물리게 되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 그 다음에 일단 1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2월 달 이사 시즌 바로 직전부터 시작해서 아마 대선 전후까지의 당선 여부, 그 다음에 공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3월 정도 이후에 뭐 본격적으로 뭐 어떤 움직임, 뭐 상향의 움직임 아니면 하락의 움직임 이런 식으로 뭔가가 명확하게나마 지금과는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한 달간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계속해서 한 2월까지는 지켜봐야 되면서 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29일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현황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서울과 수도권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